기생충에 이어 또 한 번 한국이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지난해 펼쳐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한국 영화 기생충으로 봉준호 감독이 작품상과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극영화상까지 무려 4개의 상을 수상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은 놀라운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윤여정은 지난 2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바로 경쟁 후보였습니다. 윤여정의 경쟁 후보는 로서브시퀀트 무비필름의 마리아 바칼로바,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스,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 그리고 맹크의 어맨다 사이드프리 등 너무나 막강한 후보들이었는데 이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대표 여배우 윤여정의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한국 배우가 미국 최대 영화상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연기상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외신들은 윤여정의 수상을 일찍부터 확신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지난해 초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그 이후 수많은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무려 100개의 상을 휩쓸었습니다. 이 가운데 배우 윤여정이 받은 트로피 개수만 30개가 넘고 특히 이번 달에 미국 배우 조합상에 이어 영국 아카데미상까지 연속으로 수상하며 오스카 트로피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들의 반응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영국 로이터 통신은 윤여정이 수십 년간 한국 영화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주로 재치 있으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캐릭터를 연기했다 보도했고, 미국의 연합통신 AP통신은 나이 73 윤여정이 한국에서 50년간 연기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오스카 후보에 올랐다. 대서특필했습니다. AFP통신은 윤여정이 상을 수상한 후 자신이 어떻게 감히 글렌 클로스와 같은 대배우와 경쟁을 하겠냐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고,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윤여정이 지난 11일 열린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데 이어 오스카까지 거머쥔 스토리를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배우 윤여정의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분들에게까지 공감을 준 윤여정님의 연기 인생에 경의를 표한다. 영화 기생충으로 작품성과 연출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데 이은 영화계의 쾌거다.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었고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께 큰 위로가 되었다. 한국인 최초의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은 102년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연기로 새롭게 썼다는데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영화 미나리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한 가족의 이민사를 인류 보편의 삶으로 일궈냈고 사는 곳이 달라도 우리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우리들의 할머니, 어머니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려낸 윤여정님의 연기가 너무나 빛났다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배우 윤여정에 더 놀라고 감동한 것은 바로 그녀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윤여정은 수상 소감에서 후보자 5명 모두 각자 다른 캐릭터를 연기한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라 할 수 없고 제가 조금 운이 더 좋았던 것 같네요. 한국 배우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실했거든요. 정말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많이 노력했어요. 연습이라는 것은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영화평론가 제이슨 배셔 베이스는 윤여정은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영화 전반부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상을 거침없이 보여줬고 대사 없이도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연기의 깊이를 보여줬다. 극찬했습니다. 윤여정이 황당한 질문을 던진 기자도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미국 언론 매체 버라이어티가 SNS에 윤여정의 시상식 백스테이지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자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시상식 뒤에서 한 기자가 배우 윤여정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상자인 브래드 피트에게 어떠한 향기가 나던가요? 너무나 무례한 질문인데요. 그럼에도 윤여정은 미소를 보이며 여유를 잃지 않은 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그의 냄새를 맡지 않았다. 나는 개가 아니다. 그녀의 재치있는 답변에 옆에 있던 기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질문한 기자를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윤여정은 브래드 피트는 나에게 무비스타다. 그래서 믿기지 않았다. 한순간에 블랙아웃돼서 내가 어딨지? 내가 그들에게 말은 잘 전하고 있나? 등의 생각이 들어서 계속 물어봤다.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지 말아달라. 부탁한다. 라고 정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 A24의 설립자인데요. 우연히도 윤여정은 브래드 피트의 호명으로 이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시상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여정의 브래드 피트의 냄새를 물은 기자에 미국 네티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미국인은 뛰어난 여배우에게 질문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브래드 피트에게 집중하다니 학교 가서 다시 배워와라 말했고, 다른 미국인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여배우가 눈앞에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당신이 물어보기로 결정한 것인가? 진심으로? 라며 기자를 강하게 비판했고, 또 다른 미국 네티즌은 다른 수상자에게도 똑같이 시상자 냄새에 물어보는 거 봤냐? 아시아인을 백인과 접촉한 적이 없는 외계인처럼 대하는 방식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무례한 질문이다. 그럼에도 그녀의 반응은 완벽했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당한 질문을 한 기자보다 더 황당한 주장을 한 이도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언제나 한국이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의 윤여정 배우를 깎아내리려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수치스러운 역사가 까발려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며 아시아 배우 중 전례가 없는 일이라 극찬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 배우가 먼저 받았다며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을 맡은 한국 배우 윤여정에게 여우조연상이 수여됐다. 아시아계 여배우의 수상은 미국 영화 사요나라의 우케미 미요시 이후 63년 만에 두 번째다 보도했고, 아사히신문은 아시아인의 여우조연상 획득은 1958년에 일본 출신의 우메키 미요시의 미국 영화 사요나라가 먼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해외 주요 외신들이 팩트체크를 한 결과 일본이 최초라 주장한 배우 우메키 미요시는 이미 수상하기 전 미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인 신분으로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배우 윤여정이 아시아인 최초의 아카데미상 수상의 정확한 사실입니다. 독도를 빼앗으려 온갖 억지를 부리더니 이번에는 한국 배우의 명예스러운 수상 타이틀마저 빼앗으려 했다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셈이죠. 현재 일본 내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세 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은 전패했고, 스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라며 일본에서 자민당의 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늘도 은고지 오콘조 이웰라 1954년 6월 13일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MIT 대학원에서 지역경제 개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는 동안 서열 2위까지 오르는 등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나이지리아에서 올루세군 오바산조가 대통령이었던 시절인 2003년에서 2006년, 그리고 굴럭 조너선이 대통령이었던 2011년에서 2015년 무려 두 차례나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을 맡았습니다. 당시 오콘조 이웰라가 주목을 받은 것은 나이지리아 최초의 여성 외무장관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프랑스 대표 통신사 AFP에 의해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AFP 통신은 국가의 도둑들이라는 부패 관련 책을 쓴 사라 차에스의 발언을 인용해 오콘조 이웰라는 자신의 부처에서 기술적 투명성 개혁을 일부 최소한도로 완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녀가 재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달에 거의 1조 1천억 원씩 석유 재정 수입에서 사라졌다.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 자리에 검토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맹신해왔습니다. 오콘조 이웰라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으로 지내던 때 그녀는 항상 만연한 부패와 싸워왔고, 그러던 중 부패 세력에 의해 자신의 어머니까지 납치될 뻔한 적도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국민들은 그녀를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원더우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강력하게 지지하며 유명희 본부장이 아닌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미 중국이 나이지리아를 장악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수월하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이 투자를 통해 나이지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에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일부는 채무의 덫, 위험성을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국영은행과 국영기업들은 아부자에서 카두나 사이를 잇는 186km에 달하는 철도 노선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했고 라고스와 카노 구간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토목 공정 집단은 나이지리아의 4개 공항에 새로운 터미널을 건설하는데 나이지리아는 중국으로부터 70조 원에 육박하는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함정에 빠져버린 것인데요. 결국 나이지리아가 이 돈을 갚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해지자 나이지리아는 꼼짝없이 중국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위치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이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가 WTO 사무총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짜 이유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아직 WTO 사무총장 최종 당선 결정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전 세계를 돌며 WTO 사무총장 당선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열린 피터슨 국제경제인연구소의 행사에서는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가 더 큰 경제적 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며 사무총장 취임 후 청사진을 이미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언론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아프리카 언론 All Africa는 한국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철수시키기로 했다. 미국의 후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한국은 후보를 철수시키고 대신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차기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도록 지지했다. 라는 황당한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후보직 최종 단계에서 사퇴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아프리카 언론들은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며 셀프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최근 유명희 본부장이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자축하던 온고지 오콘조 이웰라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유명희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힌 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최근 외교 통로를 통해 유명희 후보에 절대로 중도 사퇴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 최종 단계는 얼마나 많은 국가의 지지를 받는지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후보 둘을 놓고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여도 측면에서나 영향력 측면에서나 WTO에서 압도적인 입김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의견이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끝내고 중국의 뜻에 따라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WTO 사무총장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태평양 경제협력위원회 정철 부회장은 트럼프는 차라리 쉽다. 바이든은 중국에 더 까다로울 것이다. 깡패처럼 굴다가 상인으로 돌변하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훨씬 점잖겠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더 까다로운 걸 들이밀 수 있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당 후보 토론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폭력배라 지칭했고 중국을 압박하고 고립시키고 응징하는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홍콩, 티베트, 신장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의 신문 환구시보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 한국 등 우방국들을 단결시켜 이념적 동맹을 만들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놔둔 채 추가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라며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점은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혼자서 국제기구에서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기보다는 다국적 연합을 구축해 다국적 틀에서 중국에 공동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도했습니다. 즉 사실상 바이든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오콘조 이웰라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다며 미국이 더 이상 WTO에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아예 미국이 빠져버리는 시나리오도 예상됐지만 바이든은 미국의 국제기구 가입에 적극적인 동시에 국제기구 내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자본으로 뒤덮인 나이지리아 대신 최우방 국가인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한국을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도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 중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의 패권 싸움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포함해 영국, 콜롬비아, 독일, 이라크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미국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이 국가들에는 미국 자본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는 미국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베트남 GDP의 3분의 1을 한국 기업이 담당하고 있고 GDP 기준 동남아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와는 이틀 전 세파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협력으로 한국 측에서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네시아 측은 아구수 장관이 한국 인도네시아 세파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을 최고 대우국가로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존 한국 아세안 FTA보다 인도네시아의 한국에 대한 시장 개방 수준을 약 13%포인트 단숨에 높이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같은 디자인과 색상을 가진 수백 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는 이 모습, 대체 어떤 상황처럼 보이시나요? 수출되길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차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차들은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친환경 수소차들이 어쩌다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지 저 최 기자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도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이번 올림픽을 통해 자사의 수소연료 전지차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홍보를 위해 대대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도요타는 주행 중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인 수소연료 전지차 500대와 전기차 850대, 1350대를 포함해 총 3700대의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차량을 선보인다는 계획이었죠. 그중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엠블럼이 코팅된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는 대회 관계자의 각 장소 간 이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무용지물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 500대가량의 미라이는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해 도요타 본사 인근 주차장에 더러운 상태로 방치됐던 것입니다. 도요타 측은 현재 방치된 차량들에 대해 곧 출고될 예정인 차량들이라며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지만 언제, 어디로 처분할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죠. 그래도 방치만 됐을 뿐 사실상 문제없는 차량들인데 연기된 올림픽 날짜에 맞춰 다시 투입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문제의 수소연료 전지차 미라이는 1세대 모델인데 올 연말 신형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죠. 때문에 구형 모델이 되어버린 미라이 1세대로는 다음 올림픽에 투입되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한일 네티즌들은 차라리 팔아라. 수개월을 비바람 다 맞으면서 방치돼 있고 심지어 올림픽 로고도 박혀 있는데 누가 사냐. 중고차 팝니다. 탄 적 없음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재의 대처에 대해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이번 도쿄올림픽이 예상치 못하게 연기되면서 이런 곤욕을 겪고 있지만 분명 올림픽을 통한 차량 홍보는 아주 좋은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략은 우리 한국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을 통해 이뤄냈죠. 당시 현대자동차는 미래형 자동차를 투입해 차량 부분 지원과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수소연료 전지차 5대를 평창 경기장 주변 구간을 왕복하는 자율주행 체험 차량으로 활용했고 수소연료 전지차 50대를 투입해 평창, 강릉 내 주요 거점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선수단과 관람객을 실어 나르는 무공해 친환경 셔틀버스도 마련됐죠. 다양한 지원과 시승으로 선수단, 올림픽 관계자, 관람객 등 모두가 제약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이어 대회 기간 동안 수소연료 전지차의 원리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오픈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이 같은 마케팅은 대한민국의 미래차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는데 아마 도요타에게 바라던 게 바로 이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때문에 도요타는 다음 올림픽에 신모델을 투입할지 무엇보다 방치되고 있는 수백 대의 1세대 모델들을 어떻게 처분할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을 겁니다. 이번 도요타의 신모델은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6년 만에 나온 신형 미라이는 뒷바퀴 굴림 기반의 새 플랫폼을 써 더 길어지고 낮고 넓어졌습니다. 또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640km 수준에 완전 충전에 걸리는 시간은 5분 남짓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업계의 시선은 자연스레 현대자동차의 넥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1회 충전 시 609km를 달리고 완전 충전에 5분 정도 걸리는 만큼 비슷한 사양으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와 도요타 자동차가 수소 패권을 두고 한일전을 벌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에 이어 도요타가 현대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일 겁니다. 현대의 넥소는 최근 1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수소 전기차 보급 확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넥소 판매 대수는 4,818대로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2위를 기록한 미라이의 2배 되는 양입니다. 넥소는 수소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안정적인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9월까지 집계된 해외 판매량은 작년 동기간 동안의 해외 판매량을 넘어섰죠. 이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됐음에도 넥소의 판매량은 오히려 증가해 아주 의미가 깊은 성과입니다. 반대로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는 판매량이 급감했죠. 이번 판매량 차이는 차세대 친환경 파워트레인으로 주목받는 넥소의 연료 전지 시스템과 현대차의 첨단 편의, 안전 사양, 그리고 뛰어난 SUV 활용도 등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현대가 승용 수소 전기차에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승용차부터 상용차에 이르기까지 현대는 수소 전기차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계를 구축했으며 11월까지 총 40대의 수소 전기 트럭을 수출했습니다.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은 1회 충전으로 약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친환경 트럭으로 스위스에서 각종 물류 사업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또 7월에 양산을 시작한 일렉시티 수소 전기 버스는 중동시장 첫 진출 소식을 알렸죠. 현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소 전기차 중장기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선 연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능력을 70만 기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7조 6천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수소는 민주적인 에너지다. 못 사는 나라도 자동차를 굴려야 한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은 1998년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의 가치를 일찌감치 내다보고 수소 전기차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22년 만에 아들인 정의선 회장 때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수출하면서 비자동차 부분에까지 진출하고 있죠. 지난 9월 스위스의 수소 저장 기술 업체인 GRG 테크놀로지스와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현대차가 수출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은 넥소에 탑재되는 95kW급 연료 전지 시스템으로 이를 수입하는 GRG와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이 해당 연료 전지 시스템을 활용해 비상 전력 공급용 및 친환경 이동형 발전기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수출은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에 수소 경제 전략이 발표된 직후 이뤄진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의 첫 해외 판매라는 점에서 친환경 선진 시장인 유럽에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 기업의 노력과 기술이 있기에 한국은 수소 경제에 있어 그 입지를 단단히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도 이 같은 한국 기업의 수소 경제를 위한 행보를 극찬하며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 앞으로의 4차 산업 시대에서 절대 강자가 되어 전 세계의 선두가 되길 바라며 그 노력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 올라 지금 다운받